자, 녹화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겁니다. 기본적인 강화학습 포뮬레이션, 강화학습 데피니션 같은 거를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거부터 헷갈려. 알겠죠? 잘 들어요. 그러니까. 자, 첫째로 마르코프 프로세스. 그 다음은 마르코프 리워드 프로세스. 그 다음으로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하고 이제 오늘 끝날 거야. 아마 여기까지 할 것 같아.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것 같아요. 천천히 할 테니까, 처음이니까. 자,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가 뭐냐? 그저 앞서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 옵저버블이 뭡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잖아. 스테이트야, 스테이트. 스테이트가 주어지고 그러면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마르코프 결정을 한다 이거야. 마르코프가 뭐라고 했어요? 이 전 스테이트의 영향만 받는다. 이런 가정이라 했죠. 그래서 거의 모든 강화학습이 거의 모든? 또 뭐가 있어? 아닌 게 뭐 있지? 아닌 걸 생각하기가 힘들 만큼 거의 모든 강화학습이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예요. 다, 거의 다 그래 다. 그러면 마르코프 프로퍼티가 뭐냐? 이 스테이트가 마르코프다. 언제일 때? 이건 if and only if야. 이게 이거면 그러면 이 스테이트는 마르코프 어썸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야? 그 다음 스테이트는 그러니까 현재 스테이트가 이거일 때 그 다음 스테이트는 너만 관련이 된다고. 다른 애들은 관심이 없어. 주어지든 말든 전 스테이트에서 뭐 폭발이 일어났건 이 전 스테이트에서 뭐 핵 폭발이 일어났던 뭐든 관심이 없고 직전 스테이트에서 평화로웠으면 그러면 미래 스테이트는 평화롭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 강력한 가정이야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강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맥을 안 보겠다 이거야. 바로 직전 스테이트만 보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문제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일 뿐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문제를 단순화시키고 싶어서 이런 어썸션을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마르코프 어썸션, 강화학습 문제에서는 이 마르코프 어썸션을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크게. 사실 아닌데. 어쨌든 간단한 강화학습 문제에서는 이렇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가정을 합니다. 이렇게 가정을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스테이트 트랜지션이에요.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라고 했는데 스테이트 트랜지션 펑션,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어떻게든 표현은 상관없어.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라고 말해요.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뭘까? 어떤 스테이트가 타임 t에서 스테이트가 s일 때 그 다음 스테이트가 s 프라임일 확률을 얘기해요. 잘 모르겠지 뭔 소리인지. 그러니까 어떤 스테이트가 있어요. 이게 ST야. ST가 우리가 봤는데 ST를 봤더니 S라는 스테이트였어요. 그럴 때 많은 경우가 있잖아. 그 다음 스테이트 많은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이게 S 프라임, S2 프라임, S3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이렇게 할 때 각각의 이렇게 될 확률들이 있잖아. 그쵸? 요 확률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 얼마만큼의 확률로 이 스테이트로 갈 거다 이런 게 있겠죠. 그거를 State Transition Probability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표현된 이 State Transition Probability는 뭐야? 요거야 요거 이거다. P, S 프라임 뭐일 때 이 전이 S로 주어졌을 때 알겠죠? 이거는 이거일 수도 있지. 이거일 때는 또 이거 좀 기호를 잘 써줘야 돼. 이거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선생님 스테이트가 주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의 스테이트로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뭔 소리야? 그 스테이트가 있으면 그 다음 스테이트로 가겠지. 뭐 여러 개의 스테이트가 뭔 소리?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돼? 왜 이렇게 되냐 했을 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스테이트 트랜지션 모델이 불확실해서 그래요. 그냥 모르겠다는 거야. 정확하게 디터미니스틱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외계인이야, 아니면 뭐 신이야, 그래가지고 모든 우주를 다 알아, 유니버스를 다 알아. 그러면은 확률이 어디 있어? 그냥 이거야? 그래? 그럼 그 다음은 이거야. 알잖아, 그렇죠? 몰라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는 엔지니어를 하고 있고 항상 원래 인바이러먼트, 원래의 시스템을 모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오차가 있어, 오차가. 그렇기 때문에 다 확률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지금이 S면 그 다음은 S 프라임이 될 확률이 얼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알겠죠? 그래서 스테이트 트랜지션 probability가 나오는 거예요. 다 고려를 해줘야 돼. 왜? 불확실하기 때문에, 모르겠기 때문에, 디터미니스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는 그러면 이게 좀 엘레멘트 와이즈하게 써놓은 거잖아요. 이거에 I, J를 얘기한 거란 말이지. 그럼 원래의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는 어떻게 표현된다고? 이렇게 표현돼. 이렇게 표현된다. 이게 무슨 표현이었어? S에서 S 프라임이 될 확률이었어요. 이거 똑같아. 그걸 그대로 쓴 거야. 1에서 1로 갈 확률, 1에서 n으로 갈 확률이라고. 요거 확률을 다, 값을 다 적어놓은 요 판, 매트릭스가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로우 썸이 1이 돼야 돼. 로우가. 왜? 1에서 어디로든 갈 확률을 다 더하면 당연히 1이지. 어디로든 간다니까. 그니까 1에서 어디로든 갈 확률을 다 더하면 당연히 1이 돼야 됩니다. 확률이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어딘가로든 가야 된다 이 말이야. 1에서 1로 가든 1에서 2로 가든 1에서 n으로 가든. 만약에 이 합이 1이 안 돼, 그럼 여러분들 디자인을 잘못한 거지. 뭔가 더 있다는 거잖아. 이걸 안 했다는 거잖아. 그쵸? 빼먹었다는 거야. 잘못 디자인했다. 정확히 디자인하면 남김없이 다 더했을 때 1이 돼야 된다. 너무 당연한 소리죠. 이렇게 정의한 두 개를 가지고 스테이트, 그 다음에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 요걸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 요거를 마르코프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혹은 마르코프 체인, 이렇게. 이 봐봐, 메모리레스라고. 기억할 필요가 없어. 이전 거는 다 잊어버리고, 마르코프 프로세스는 이렇게 결정이 돼요. 현재 스테이트와 그 다음에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매트릭스, 이걸로 표현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마르코프 프로세스는 근데 또 하나의 엄청난 가정이 있음. 이거요. 파이나이트 셋을 생각해요. 스테이트가 파이나이트 셋.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바둑판 같은 거예요. 파이나이트 하잖아. 19 곱하기 19의 경우의 수잖아. 경우의 수가 뭐 우주의 원자만큼 많다 이러는데 결국 파이나이트 셋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 컨티뉴어스 셋은 뭐가 있습니까? 온도 조절 같은 거, 아날로그식 온도 조절 같은 거, 그거는 컨티뉴어스 셋이라고 할 수 있지. 또 뭐 있어? 자동차 자율주행 같은 거, 그것도 조작 같은 거, 컨트롤 같은 거, 컨티뉴어스 스페이스에서 이런 거는 컨티뉴어스 셋이에요. 어쨌든 지금 스테이트는 파이나이트 셋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P가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매트릭스로 죽었다 깨어나도 표현 못해. 그렇죠? 왜? from에서 to, 이거 인피니트 하면 어떻게 표현할 거야? 이 엘레멘트를 못 표현한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finite 하면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다. 하여튼 이렇게 된다. 알겠죠? 이게 마르코프 프로세스야. 뭐 백날 떠들어봤자 이제 이그젬플 보는 게 낫죠. 여러분들에 대한
마르코브 체인을 이 분이 그려놨어요. 이게 다 스테이트야, 그렇죠? 스테이트. 공부를 열심히 해서 패스하는 스테이트도 있네. 그리고 자는 스테이트도 있어. 페이스북 하는 스테이트도 있대. 그리고 이제 술집 가는 스테이트도 있고, 여기에 각각의 뭐 붙어 있어. 이게 P야. State Transition Probability. 그렇죠? 통과하면 뭐야? 무조건 자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클래스 1에서는 반은 수업 듣고 반은 회복 본대. 여러분들 그걸 똑같이 모사해 놓은 거야. 또 수업 좀 더 듣자 보면 80%는 계속 수업 듣고 20%는 잔대. 그걸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샘플링을 해보자고. 경우를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따라가 가지고 내가 어떠한 스테이트들을 거치게 될지를 다 생각해보자. 가능한 모든 스테이트들을 다 거쳐보자고. 끝날 때까지. 알겠죠?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스테이트들을 거쳐본다. 이 시리즈, 이 시퀀스를 에피소드라고 해요. 에피소드.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의 에피소드야. 그러니까 클래스 1에서 시작해서 뭐 이렇게 갔다가 바로 시험 통과해서 잔다. 이런 한 에피소드이겠지. 이러한 이제 스튜던트 마르코브 체인의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경우가 아주 많아. 그러나 스테이트가 이제 그 유한계이고 파이나이트 스테이트이고 그 다음에 터미네이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언젠간 끝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왜 생각하는데 이걸? 왜 생각하기는 이렇게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로 표현해 보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러한 그 시퀀스들을 생각하기 전에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나타내면 돼. 여기 봐봐. 클래스 1에서 자기 자신 스테이트로 갈 확률은 없어. 0을 적은 거야. 그럼 1에서 2로 갈 확률은 얼마야? 0.5를 적은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동치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나타낸 거죠. 뭐에 대해서? 요 마르코브 체인, 마르코브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겠죠? 네, 설명을 건너뛰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어사이클릭 그래프로 표현되는, 정확히 이거야. 정확히 이렇게 어사이클릭 그래프로 표현되는 것을 마르코브 체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마르코브 체인이야. 마르코브 체인에 대한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적은 거다. 요게는 동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마르코브 프로세스를 봤어. 그러니까 뭐였어? 마르코브 프로세스가 스테이트에서 스테이트로 간대. 이러한 어사이클릭 그래프를 갖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도 정의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럼 보면은 그냥 재미있지 뭐. 아, 스테이트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확률로 여기로 가겠구나. 그게 다야. 근데 이제 강화학습은 그게 아니잖아요. 강화학습 선생님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강화학습의 목적이 뭐라고? 우리가 원하는 디자이어드 골이 있어. 그리고 그 골을 우리가 이제 숫자로 디자인하기 위한 뭐가 있어? 리워드가 있다 했죠. 보상이 있다 했죠. 그러니까 백날 마르코브 프로세스 해봤자 소용이 없어. 뭘 해야 돼? 마르코브 리워드 프로세스를 생각해야지. 선생님, 그럼 마르코브 리워드 프로세스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마르코브 리워드 프로세스는 마르코브 프로세스에서 리워드를 추가하면 돼요. 간단해. 요거야. 원래 이게 마르코브 프로세스죠. 여기다가 리워드를 추가했어. 선생님, 감마는 뭡니까? 감마는 디스카운트 팩터예요. 디스카운트 팩터. 이거는 뒤에서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리워드가 추가돼.
리워드가 추가되고 그 리워드는 뭐냐?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냐? 여기까지는 마르코브 프로세스야. 리워드는 뭐야 그럼? 리워드는 어떠한 스테이트에서의 리워드라고 정의가 되겠지. 어떠한 스테이트에서의 받는 리워드. 이렇게 정의가 된다. 그럼 감마는 뭐냐? 디스카운트 팩터예요. 이건 왜 있습니까? 디스카운트 팩터 설명하기 전에 마르코브 체인에다가 리워드를 어떻게 적는지 한번 보자고. 리워드 아까 뭐라 했어? 스테이트에 대한 리워드다. 그러니까는 스테이트에 대해 리워드가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선생님 리워드는 그럼 어디서 정한 거예요? 내가 정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리워드 디자인을 내가 한 거지 사람이. 네. 꼴은 뭐겠어? 딱 봐도 왜 이렇게 정의했겠어? 패스가 꼴이겠지. 그러니까 리워드를 잔뜩 줘놨겠지. 네. 선생님 리워드 주는 방식이 이렇게 휴리스틱해서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이게 첫 번째 강화학습 한계점이라고 했죠. 방법이 없어. 방법이. 이렇게 해야 돼. 그냥 보고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make sense 해. 아 그래? 그럼 뭐 그럴만하네. 이렇게 돼. 이게 하나의 문제예요. 어쨌든 배우는 단계니까 각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2 리워드를 했네. 자면 뭐야? 리워드 빵인데다가 자면 갈 데가 없어. 그냥 끝나. 터미네이션 돼요. 그쵸? 최악이야.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네. 펍 가면 뭐야 이건? 왜 이렇게 해놓은 거지? 리워드가 1점이야. 술 먹으러 가면 리워드가 늘어나는 뭐야 이게? 어쨌든 이건 진짜 사람 마음이라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에 대한 리워드를 정의를 할 수 있다. 그렇죠? 리워드는 이렇게 정의됐어. 아까 얘기했듯이 한 번 더 쓸까? 이렇게 현재 스테이트, 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몇 점이다. 이렇게 지금 클래스 1을 들어. 그럼 -2점이래. 그런가 보다. 펍 가면은 +1점이라 그런가 보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에피소드를 쭉 해서 최종적으로 받은 스코어를 원하지. 그때 받은 게 뭐가 다 총해서 받은 게 중요하지. 그쵸? 그래서 이거는 리워드지만 리턴을 정의해요. 따로. 이 리턴. 왜 리턴이겠어? 여러분들 함수에서 실행한 다음에 마지막 끝나면 내주는 게 뭐야? 리턴이잖아. 그 의미야. 이 에피소드가 다 끝났을 때 최종적으로 받는 리워드의 합을 리턴이라고 정의해요. 다 끝났을 때 최종적으로 받는 리워드의 합을 리턴이라고 부른다. 왜 리턴이라고 이름 붙였는지 알겠죠? 그럼 이렇게 정의돼 있어 이게. 선생님 그냥 더 하는 거야 뭐 그렇다 치는데 감마는 뭡니까? 감마가 디스카운트 팩터예요.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갈수록 디스카운트 팩터가 겁해지는데 0에서 1 사이래. 그럼 점점 줄이겠다는 거 아니야. 왜 줄입니까? 일단 그거 얘기하기 전에 감마가 0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0이래. 그럼 뭐야? 미래의 보상은 모르겠다. 현재 보상만 높이 생각해서 그걸 그냥 최종 보상으로 리턴으로 생각하겠어. 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오틱이야. 그냥 근시안적으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 감마를 0 근처로 하면은 진짜 현재가 아주 중요한 그런 리턴을 디자인하는 거죠. 이건 언제 쓰이겠어? 언제? 응? 감마를 0 근처로 끌고 가는 건 언제 쓰이겠어요? 사고 나면 안 될 때, 그럴 때 쓰여요. 자율주행 이럴 때, 부딪히면 끝나는 때, 그럴 때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1 근처로 가면 어떻게 돼? 그럼 뭐 1 근처로 가면은 끝날 때까지 리워드를 그냥 다 더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far-sighted evaluation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럼 애초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왜 디스카운트를 사용하지 할까? 그냥 다 더하면 되지. 왜? 왜냐면 첫 번째 이유로는 이 두 개 같은 말이야. 인피니트 리턴을 피하고 싶어서 그래요. 혹은 너무 큰 리턴 값을 피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만약에 마르코브 프로세스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만 되지 않아. 이렇게 되면 어떡할래?
안 끝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마르코프 프로세스가 아까는 스튜던트 마르코프 프로세스에서 뭐가 있었어요? 슬립이 있었어. 슬립에 가면 끝나. 더 이상 갈 데가 없거든. 그쵸? 그럼 끝나요. 에피소드가 터미네이션 한다고. 그러면 돼. 그래도 돼. 그렇게 끝날 수만 있으면 리워드를 그냥 계속 더하면 되겠죠. 물론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어쨌든 끝날 수만 있으면. 근데 안 끝나면 어떡할 거냐고. 그쵸? 감당이 안 돼. 그러면은 아무리 무한한 사이클을 돌아도 수렴할 수 있는 리턴을 정해야겠지. 그래서 디스카운트 팩터 감마를 써요. 사실 굉장히 휴리스틱한 이유야. 이 이론적 받침이 없어. 선생님 사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이 뭐야 싶었어 처음에 보면서. 근거가 이거야? 그냥 수렴시키겠어? 수렴시키고 싶어서 그냥 했어? 근데 맞아, 이거밖에 없어 이유가. 사실 또 있어요. 만약에 터미네이션이 존재하는 마르코프 프로세스라고 해도 리워드가 너무 커져. 어떤 거는 리워드가 작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빠르게 공부를 쫙 끝내가지고 슬립으로 갔어요 어떤 학생은. 그럼 얘는 리워드가 딱 그냥 끝나. 근데 어떤 학생은 계속 빌빌빌빌 거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막 가려다가 막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슬립 공부 패스해서 슬립 갔어. 그럼 이 학생은 리워드가 한 마이너스 1000이야. 그쵸? 그 상태로 끝났어. 그러면 그냥 바로 통과한 학생은 리워드가 8인데 나는 리워드 마이너스 1000이야. 물론 마이너스 1000이 되면 안 되니까는 선생님 좋은 표현 아닌가요? 아주 잘못했네요. 좋지 당연히. 근데 수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그 이제 액션 시리즈와 어떤 액션 시리즈 간에 리워드가 너무 많이 차이나, 이런 식으로 함수가. 그러면 나중에 최적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갭이 많이 나. 여러분들 딥러닝 해봐서 알잖아요. 인풋 데이터 노멀라이제이션 왜 해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왜 해? 학습 조금이라도 잘 되게 하려고. 왜? 퍼터베이션을 줄이려고 하잖아. 조금이라도 그 인풋 값들의 베리언스를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파라미터 최적화할 때 고루 최적화가 잘 되지. 빠르게 수렴하고. 그쵸? 마찬가지 이유야. 그냥 잘하는 놈은 8점이고 잘 못하는 놈은 마이너스 1000점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학습이 너무 오래 걸려요. 학습도 오래 걸리고 부정확하고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그래가지고 디스카운트 팩터를 써요. 알겠죠? 그렇다. 그러니까 이 말도 그래서 틀렸어 이게. Sometimes possible 하다. undiscount, 그러니까 이제 감마가 1인 거를 시퀀스가 terminate 된다면 쓸 수 있다고 했죠. 아닙니다. 실생활에서 아무도 이렇게 안 해. 가능하다 해도 안 합니다. 왜? 리워드 스케일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또 다른 이유가 있어. 그건 뒤에서 얘기해 줄게요. 하여튼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디스카운트 팩터를 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개념이 뭐냐? 밸류 펑션이. 밸류 펑션. 밸류 펑션은 사실 뭐 앞에서 그 리턴이랑 굉장히 비슷해. 개념이. 리턴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이 미래까지 리워드를 다 더하겠다 이거죠. 밸류 펑션은 뭐냐면 그거의 평균이야. 평균이다. 선생님 리워드를 다 더하는데 평균이 왜 나옵니까 갑자기? 리워드를 다 더하는데 평균이 왜 나오냐고. 뭐일 때? 현재 스테이트가 이거일 때 리워드를 그냥 계산하면 되지. 이거의 평균이 왜 나오냐? 왜냐면 현재 스테이트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야. 이때마다 밸류는
다 다르다고. 그쵸? 그러면 어떤 스테이트에서 밸류가, 그러니까 이제 리턴이 뭐다 라고 어떻게 정의할 거야. 그러니까 이 값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고. 그때마다 얘네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때 스테이트 트랜지션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선택하는 게 달라질 때마다 리워드가 다 달라진다고. 리턴도 값이 다 달라지잖아. 그러면 어떤 스테이트에 대한 진짜 가치는 뭐라고 정의할 거냐고. 뭐라고 정의할까? 어떻게 나와 가능한 모든 리턴 값을 평균 내는 것밖에 없지. 그래가지고 밸류가 나온 거예요. 밸류 펑션이. 알겠죠? 그래서 밸류 펑션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평균으로 주어진 스테이트일 때에 가능한 모든 리턴 값들을 평균 내는 거야. 이렇게 정의를 해서 얘가 스테이트 ST에 대한 가치구나. 그러니까 평균적인 어떤 리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걸 가치라고 정의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이제 가치, 밸류는 뭐라고? 리턴의 평균이다. 평균적인 이 스테이트에서의 리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해보자고. 해봐. 밸류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밸류 값이 뭔지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가 정말 마이너스 2인가? 해보면 되지. 밸류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밸류는 이잖아. 이게 뭐였어?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감마가 0이래. 그러니까 뒤에 붙는 놈들은 얘는 없어. 얘만 생각해 본대. 얘의 기대값. 그럼 해보자. 이 스테이트에서 그럼 마이너스 2가 돼? 그리고 이 스테이트에서 해보라고. 해보고 말 게 뭐 있어. 이거 지금 갖는 요거에다가 뒤에 거는 관심 끈다며. 그러니까 이제 리턴이 곧 그때의 리워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 여기서의 밸류 값은 당연히 이거밖에 없어. 얘도 여기에서 밸류 값은 이거밖에 없어. 감마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 감마가 0.9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 그때부터 계산을 해야지. 계산을. 여기서의 그러면은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를 받고 그 다음에 감마를 곱해 가지고 계산을 이제 해야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간대. 그러면 10이잖아. 10을 받아. 무슨 확률로? 0.6의 확률로. 응? 이쪽도 있잖아. 1.9를 받아. 뭐의 확률로? 0.4의 확률로.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해야지. 그러면 4.1이 나옵니다. 이거 소수점 뒤에, 첫째 자리 뒤에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만들 때 그냥 잘라버리더라고. 그래서 계산해보면 이렇다. 선생님 방금 이 뒤에 나오나? 네. 1도 나오네. 1도 마찬가지다. 똑같이 계산하면 된다. 근데 선생님 방금 계산할 때 이 밸류 값 계산하고 할 때 잠 여기는 아니구나. 하여튼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벌만 이퀘이션이 뭐냐? 이거 많이 들어봤죠. 벌만 이퀘이션 뭐 강화학습 할 때마다 막 나오는데 근데 별거 없어. 쪼개는 거야. 밸류 펑션을. 밸류 펑션을 이제 그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리워드랑 그 다음에 요걸로 쪼개는 거예요. 이 다음에 밸류 펑션으로 유도할 수 있어요.
이 뭐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은 별거 아니야. 이걸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원래 식이 이렇잖아, 그쵸? 여기서 리턴을 제대로 써봐. 그러면 여기서 감마로 묶어놓고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뭐야? 재기함수 형태로 돼 있네. 재기함수 형태로. 그렇잖아. 지금 여기서 보면은 정의가 뭐야? 그 리턴의 정의가 이거였으니까 정확히 똑같이 이 부분의 정의는 gt 플러스 1이라고.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쓰면은 어차피 expectation 안에 있어. 이 무슨 말이야? 이걸 expectation 취한 게 뭐라고 했어? value라고 했단 말이지. 얘를 먼저 expectation 취할 수도 있잖아. 왜? 선형 합인데 expectation 따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어떻게 한 거야? 플러스 이렇게 하고 이게 뭐였어? 정의가. 이 정의가 뭐였어? VS지. 이거 봐. 이렇게 정의했었잖아요. 한 타임 스텝 더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정의된다. 그대로 쓴 거야, 그걸. 선생님 expectation 안에 또 넣어도 됩니까? 어차피 얘는 계산된 결과라고. 다시 넣어줘도 뭔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expectation 안에 x 플러스 상수를 하든 이렇게 하든 상관없잖아. 다시 넣어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어. 그쵸? 왜 다시 넣었을까? 이쁘게 보이게 하려고. 그게 다야. 수식적으로 이쁘게 보이게 하려고 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고 싶었던 건 뭐야? 요것과 요놈의 재기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밸류 펑션은 이런 식으로 재기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니까 현재의 밸류 펑션 값은 미래의 밸류 펑션 값으로 이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미래의 값으로 계산한다고? 자, 그럼 이걸 직접 계산을 해보자. 어느 경우에 대해서 요 파이나이트한 스테이트가 있는 마르코브 체인에 대해서 계산을 직접 해보자고요. 무슨 어떻게 실제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계산해보자고. 그럼 이걸 계산해야겠지.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한다는 게 뭔 소리야? 이걸 좀 구체화하려고 직접 해보는 거예요. 리턴이 익스펙테이션 어디 있어? 왜? 현재 스테이트에서 바로 얻은 값인데 얘는 그냥 결정됐어. S가 결정되면 얘는 바로 그냥 immediate return이라고 했잖아요. immediate reward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immediate reward니까 그냥 더해져.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이 뒤에 거예요. 이거 뒤에 거. 얘에 대해서 expectation?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어떤 스테이트가 있어. 그러면은 S2'이 될 수도 있고 S3'이 될 수도 있어. 그쵸? 각각에 대해서 밸류도 값도 다르잖아. 이렇게. 그럼 얘네들의 어떻게 해야겠어? 평균을 내라며. 평균을. 현재 주어진 건 이거밖에 없고 이거일 때, 그러니까 이거일 때 그 다음 밸류 값들의 평균을 내라며. 그럼 평균 내야지. 그럼 평균 어떻게 돼? 이 값이 요거래요. 그쵸? 이만큼이 될 확률이 얼마였어? 뭐 얼마야 이거지. 미안합니다. S 프라임 이렇게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였잖아요.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이렇게 갈 확률이 얼마야? 이렇게. 이걸 웨이티드 썸 해주면 그게 평균이잖아요. 그쵸? 그대로 쓴 거야. 이 밸류가 될 확률이 얼마라고?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야. 이걸 웨이티드 썸 해줘. 그럼 되지. 그러면 끝. 여기서 디스카운트 팩터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요걸 구현한 게 돼. 어느 상황에 대해서 파이널 스테이트가 있는 이제 마르코브 체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구현한 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의의가 뭐야? 의의가 이렇게 해서 뭘 얻었어? 도대체 왜 이렇게 수식을 적었지? 이거 원래는 뭐였어? RT 플러스 1 감마 RT 플러스 2 이렇게 돼. 이걸 왜 이렇게 적은 거야? 이렇게 하면 한 단계에서 끝나잖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t 플러스 1, t 플러스 2 다 계산해야 돼. 계속 계산해야 돼. 계속 끝날 때까지. 그런데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면은 물론 아이러니하죠. 그 다음 스테이트에 대한 밸류, 지금 밸류도 모르는데 그 다음 스테이트 밸류를 어떻게 구하나? 어쨌든 그거는 모르겠고 어쨌든 재기적으로 식 하나로 끝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스텝에서만 고려를 하면은 구할 수 있게끔 수식을 좀 깔끔하게 한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 이해되죠? 그러면은 똑같이 구해보자고. 아까 전에 선생님이 계산을 해줬지만 또 이 생각에 입각해서 왜 안 되냐? 이때의 밸류 몰라. 4.3이라 돼 있지만 모른다. 그럼 계산을 해야지 뭐 어떻게? 이미디엇 위어드 더하기 평균을 내야죠. 감마 곱하기 서메이션 있잖아. 감마 곱하기 뭐? 리워드.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비리티 곱하기 리워드.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게 0.6이래. 0.6 곱하기 뭐야? 리워드 10. 또 이쪽으로 0.4네. 0.4 곱하기 뭐야? 리워드 0.8. 그렇죠? 여기에 감마 곱하면 된다. 여기는 감마가 없는데요? 감마가 1인가 보지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 리워드 아니잖아. 이거 밸류잖아. 선생님 아닌데요? 이렇게 해줘요 좀.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안 간단해.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좀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 지금 선생님 뭐 했어요? 이거 계산하는데 이거 계산하는데 그 다음 스테이트의 밸류를 아무렇지 않게 썼어 지금.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럼? 그리고 이거 그 다음 스테이트 밸류 또 이것도 그럼 10이랑 0.8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것도 결국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이거 하나 구하겠다고? 그 다음 스테이트 밸류 보고 그 다음 스테이트 밸류 봐서 구했다. 좀 이상한데요? 처음엔 다 모를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구해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 이상하잖아 지금. 사실은 이렇게 계산 안 해요. 이렇게 계산 안 하고 지금 봐봐요.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돼. 근데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몰라. 다 몰라. 근데 다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요. 그럼 대충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 각 스테이트마다 같은 이퀘이션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럼 그 방정식들을 한 번에 풀게끔 되겠죠. 상황이. 그걸 수식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 있어. 이 벌만 이퀘이션은 매트릭스 폼으로 이렇게 한 번에 나타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한 거를 한 번에. 자, 밸류 1에 대한 밸류 값은 그 즉시 받는 이미디엇 리워드 플러스 디스카운트 팩터에다가 스테이트 트랜지션, 이거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마찬가지야. V2도 똑같아. 그러니까 V1, V2, V3, Vn까지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요 이퀘이션이 하나씩 다 나오잖아. 이걸 매트릭스 폼으로 한 번에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쵸? 그래 놓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라고 했어? 얘를 모릅니다. 얘를 구하고 싶습니다. 얘는 우리가 디자인해 넣어놨고 얘도 시스템에서 주어져 있고 얘를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돼? 리니어 이퀘이션이잖아. 리니어 알제브라 아니야. 구하면 되지. 어떻게? 이렇게. 뭐 고민할 게 뭐 있어? 방정식 못 풀겠다 이런 사람 없죠. 넘겨서 역행렬 곱하면 그럼 구해진다. 이렇게 해서 연립 방정식으로 모든 변수를 한 번에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뭘 구한 거야? 밸류 펑션, 밸류 값들을 구한 거죠. 뭐에 대한? 각 스테이트에 대한 모든 밸류 값을 구했다. 잘했네. 이거 왜 한 거야 이걸? 이걸 왜 했어 근데? 사실 들으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야 돼요. 나는 강화학습 하러 왔는데 강화학습은 현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닌가? 근데 지금 왜 스테이트에 대한 가치를 따지고 앉아있지? 이게 뭔 짓이야 이게?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왜 구한 거래 이거? 일단 그거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은 밸류 펑션을 구해야 된다 치자. 이유는 선생님이 아직 얘기는 안 했지만 밸류 펑션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하면 된대. 그럼 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럼 지금까지 있는 강화학습 기법들은 왜 있는 거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어서 나와요. 왜 없어? 컴플렉시티가 너무 복잡해. 선생님이 지금 앞에서 잠깐 다시 앞으로 보면은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베빌티의 복잡도가 몇이에요? 스테이트가 n개야. 그러면 n 스퀘어야. 그럼 스테이트가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응? 도대체 어디까지 해? 스테이트가 1000개야. 이거 어떻게 감당해? 언제 풀어 이걸? 그쵸? 골치가 아파. 그리고 스테이트가 1000개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야. 어쨌든 뭐 거기까지 얘기하면,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 어떻게 푸냐, 이 한 번에 역행렬 구해 가지고 곱하는 연산이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컴퓨테이션 파워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터레이티브하게 많이 구합니다. 최적화 기법으로 그래주얼리하게 최적화해서 구해요. 그게 훨씬 이피션트 하니까. 다시 말하면 한 번에 이렇게 못 구하는 이유는 인간이 개발한 컴퓨팅 파워가 너무 딸려서 그래. 진짜 그 이유밖에 없어. 그래서 실제로는 이터레이티브하게 구한다. 요 세 가지 방법으로 구한다. 이렇게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밸류 펑션을 구해요. 그래서 스테이트 하나에 대한 가치를 구하게 되는 거지. 자, 다음으로 배울 거는 마르코브 디시전 프로세스예요. 마르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는 뭐냐? 마르코브 리워드 프로세스에다가 결정이 같이 들어간 거야. 결정은 액션이라고 해가지고 A로 써요. 그러니까 뭐야? 마르코브 리워드 프로세스는 SP, 마르코브 디시전 프로세스, 아니 마르코브 프로세스에 리워드까지 넣은 건데 여기다 뭐까지 넣는다고? 스테이트에 대한 액션까지 넣었어. 선생님 앞서서는 스튜던트 이그젬플에서 액션이 없었는데요. 액션 갑자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잠깐 돌아갈게요 뒤로. 그림만 보고 이 액션을 얘기하는 거야. 이 지금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베빌리티로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0.5의 확률로 고른다가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베빌리티로 그냥 주어져 있었어. 이게 사실 액션이잖아, 액션, 그렇죠? 내가 만약에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베빌리티를 높일 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이걸 0.9로 하고 0.1로 했어요. 그러면 뭐랑 동치야? 내가 판단한 거랑 동치인 거지.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수정했다는 건 뭐랑 동치라고? 내가 액션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제 디시전 한 거랑 동치라는 거지. 네, 이걸 액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액션이 등장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다른 스테이트로 트랜지션 되는 것 자체를 선택으로 본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여기다가 그걸 넣기 시작한 거야. 액션이라고.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이해가 돼. 아, 드디어 액션이 나오는구나. 왜? 강화학습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액션이 중요하지. 액션이 곧 뭔가 결정하니까. 이제서야 액션이 나오네. 그 앞에서 밸류 펑션은 왜 배운 거야 도대체? 왜 했어? 바로 이거 하면 되잖아. 굳이 밸류 펑션은 그렇게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 있어? 그냥 마르코브 리워드 프로세스에서 바로 설명하면 됐지. 이상하죠, 그렇죠? 그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